디테일이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스피아 GT라는 차량입니다. 스피아 GT는 보시는 것처럼 르노마스터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클래스 B 차량인데요. 스피아 GT를 만든 곳은 모카 RV라고 김해 쪽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인데, 남부 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와서 찍고 있는 BF 카라반과 협력적 관계를 맺어서 이번에 수도권 쪽에도 이렇게 런칭하게 됐습니다. BF 카라반은 제가 예전에 라이카 차량을 리뷰했던 곳인데요. 라이카 차량은 현재 차량 수급 문제 때문에 국내 들여오고 있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하는데요. 국내에 빠르게 또 라이카가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F 카라반은 모카 RV와 이번에 협력적 관계를 맺으면서 화성에 있는 본사, 그리고 충남 아산에 엄청난 규모로 오픈하는 충남 직영점, 그리고 울산에 있는 직영점, 그리고 부산에 있는 모카 RV 협력점까지 해서 총 4개의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내 캠핑카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회사들이 좀 더 많은 차량을 소개해주고 또 수입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스피아 GT에 대한 리뷰인데, 이 차량이 수도권에까지 런칭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가격과 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아 GT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개소세 별도로 7,140만 원입니다. 옵션 사항들도 분명히 있는데 필수적인 것은 대부분 기본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의 재원은 르노마스터 일반 차량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고, 르노마스터라는 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5.5m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운행하시기에 정말 부담 없는 사이즈고, 주차나 이런 것에서도 부담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전면부에서 눈에 띄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량 상단에 모카 RV라는 렉이 위쪽에 올라가 있는데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쪽에서 옵션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안개등은 30만 원을 지불하시면 장착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 살펴볼 텐데요. 클래스 B 차량을 탔던 사람으로서 클래스 B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단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래스 B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차량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분명히 냉기가 들어올 수 있고, 문 자체가 상당히 커서 여기서 새어 들어오는 바람도 상당하고 뒤쪽 문에서 들어오는 냉기도 상당한데요. 그래서 이 철판 안쪽을 어떻게 단열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피아 GT 같은 경우에는 단열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부트 일마감에 40T 단열에 5T짜리 열반사에 신슐레이터, 그리고 친환경 불연성 루바까지 정말 신경 써서 단열한 차량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느껴졌고요. 이 정도의 단열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솔랏 단열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솔랏은 제가 예전에 다른 차량 리뷰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단열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시고 단열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또 옵션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석 문 한번 열어보면 스텝까지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올라가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다른 차량들에는 있는 여기 손잡이가 없어서 올라가실 때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르노마스터 차량 자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르노마스터 순정 사이드미러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접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드미러고, 4채널 블랙박스나 어라운드 뷰 옵션 선택 원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이 차량에는 위쪽에 지금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어라운드 뷰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4채널 블랙박스, 어라운드 뷰 모두 옵션 사항인데 필요하신 분들 장착하시면 될 것 같고, 4채널 블랙박스나 어라운드 뷰가 옵션으로 제공될 때 주행 중에 사용되는 상시 후방 카메라마저 옵션으로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스피아 GT에는 상시 후방 카메라는 기본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블랙박스 기능이나 어라운드 뷰 기능이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상시 후방 카메라 정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상단에는 피아마사의 르노마스터 전용 어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 사양은 아니고 옵션 사양으로 빠져 있습니다.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모드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닝을 굳이 설치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옵션으로 빠졌다고 생각이 들고, 어닝 옵션 선택을 하시면 하단에 LED 등까지 함께 제공되니까 그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측면 도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전동 사이드 스텝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동 사이드 스텝은 옵션 사항인데 이번에 BF 카라반이 모카알비와 협력전 관계를 맺게 되면서 런칭 프로모션으로 전동 사이드 스텝은 기본 제공해 주시고 있는데요. 프로모션 기간에 차량 계약하신다면 상당한 금액을 또 세이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스피아지트는 차차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깨알같은 디테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클래스 B는 차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작은 차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제조사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카알비는 그 점에서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것은 여기 있는 사이드 테이블인데요. 여기 있는 고무 밴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렇게 테이블을 펴보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테이블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받치고 있는 레일이 고하중 레일이라서 상당히 튼튼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거나 대화 나누실 때 펴놓고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고하중 레일을 사용했지만 상당히 큰 사이즈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가장 끝쪽은 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모카알비에서는 차량 제조 시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차량 도어의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롤스로이스의 그것과 정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열어서 돌려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을 테이블 다리에 끼워 주시면 되는데요. 봉이 수납된 곳 위쪽에도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리면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열어주시면 정말 롤스로이스처럼 여기에 이렇게 우산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장우산인데 르노마스터 캠핑카를 타지만 또 롤스로이스의 감성까지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이 스피아지티가 가지고 있는 위트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 비가 왔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숨겨져 있던 봉을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리를 체결하고 나면 끝부분까지 상당히 탄탄하게 체결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봤을 때도 충분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욱더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테이블 쪽에는 더욱더 세세한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테이블 옆에는 이렇게 외부 샤워기 커넥터가 있어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과일 같은 거 씻어서 바로 드신다거나 테이블 사용 용도 이외에도 간단하게 밖에서 씻고 들어가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커넥터 타입이기 때문에 동파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서 사용하시는데 분명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앞에는 이렇게 모카알비라고 상당히 예쁘게 데코를 또 해놓으셨는데 이 옆에 이렇게 스위치들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스위치는 어닝등 스위치고 이 아래에 있는 스위치는 현재 밝아서 보이진 않지만 전체 무드등을 켤 수 있는 스위치라서 이런 디테일들이 숨어있는 공간이고, 또 여기에는 USB 단자, 그리고 12V C가잭 단자, 그리고 220V 단자까지 세 가지 단자가 모두 있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 그리고 전기 포트 사용하시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서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간단한 수건 같은 거 걸 수 있는 거리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생각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단에 이렇게 모카알비라고 데코를 해놓은 것까지 깨알같은 디테일들이 많이 숨어있는 공간 같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쪽에는 이렇게 도어가 있는데요. 열어보면 안쪽에는 전기 단자함들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인데 바닥에 코일 매트까지 깔아놓고 신발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셨습니다. 캠핑카를 사용하면 신발장이 정말 필요한데 이렇게 공간 마련해 두신 거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한 번만 더 나눠준다면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고요. 추후에는 한 단만 좀 더 나눠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외부 전기 단자 있어서 12V C가잭 단자, USB 단자, 220V 단자 있기 때문에 차량 외부에서 전기기기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한전 전기인 입구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전 전기인 입구 보면서 전기 시스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 600A가 기본 제공이 되고 태양광 판넬은 600W, MPPT 용량은 60A고요. 통합형 인버터가 제공이 돼서 인버터 용량은 3kW, 주행 충전기 용량 250A, 한전 충전 용량은 40A가 제공이 되는데요. 주행 충전 용량은 250A라고는 하지만 실제 충전되는 용량은 100A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시스템 용량은 충분해 보이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배터리는 900Ah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고 태양광 판넬은 100W를 추가하시거나 300W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가격은 동일하게 40만원입니다. 100W 추가와 300W 추가가 동일한 금액이라서 상당히 의아하실 텐데 100W는
맥스팬을 그대로 살려둔 상태로 100W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300W를 추가하시게 되면 맥스팬을 제거하고 300W가 추가되는 것이라서 동일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 시스템 관련해서 화재 사고들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스피아 GT에는 튜브형 소화기까지 기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조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피아 GT에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후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는 후방 카메라 마련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문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르노마스터 차량은 문이 여기까지 열리는 것이 아니라 270도까지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 도어를 이렇게 살짝 해주신 이후에 이렇게 열어주시면 끝까지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열어주시면 르노마스터 차량은 상당한 개방감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이런 개방감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스피아 GT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모카 RV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아래쪽에는 어닝봉도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해놔서 클래스 B의 부족한 공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놨고요. 여기에 이렇게 걸쇠가 있는데 양쪽을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내리게 되면 두 분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앉아보면 여기 이렇게 앉았을 때 저같이 무거운 사람이 앉아도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경치 바라보시면서 여기서 대화 나누신다면 진정한 힐링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저같이 와이프랑 부부가 같이 여행 다니는 분들이라면 더없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은 크기의 측면에서나 편안함의 측면에서나 상당히 마음에 드는 공간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가죽 색상이 차량 전체적인 산뜻한 색상과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죽 색상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BF 카라반과 모카 RV에 문의해 봤을 때 색상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더 산뜻한 색상으로 적용하신다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별도의 티 테이블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다과 같은 거 올려놓고 드시면서 바깥 경치 보시면 정말 만족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캠핑카를 운용하면서 이런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수납한 공간인데요. 안쪽에 보이는 것은 40리터 용량의 냉장고인데요. 스피아 GT를 구매하시면 기본으로 제공해 주시는 제품입니다. 캠핑 가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수납한 공간은 르노마스터 차량 사이즈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넓게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래쪽으로 코일 매트까지 깔려 있어서 긁힘 방지되어 있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후면에는 여기에 앉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앉아서도 또 쉬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면 이 공간에 앉아서 경치를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밖을 바라볼 때 안쪽에서 바깥만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위쪽에 이렇게 모기장이 제공이 되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쉐이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모기장을 이렇게 닫았을 때 안쪽에서는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바깥쪽에서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바깥쪽에서 모기장을 내려버리신 이유라면 다시 안쪽으로 오셔서 여셔야 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쉐이드도 마찬가지라서 이런 점들은 양쪽으로 모두 스위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쪽에 있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어를 살짝 닫았는데요. 도어 안쪽에는 3포인트의 고리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후면 어닝을 위한 고리들입니다. 후면 어닝을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있는 손잡이를 잡아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어닝이 제공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후면 어닝은 기본 제공되는 어닝이고요. 이 어닝을 3가지의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걸게 되면 여기에 걸터 앉았을 때 머리 쪽으로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리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앉았을 때도 가려질 수 있고 위쪽에 앉는다면 바깥 경치는 안 보이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또 바람 쐬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아래쪽으로 했을 때는 위에 앉든지 아래에 앉든지 모두 다 가려지게 되고 전체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문 열어두시고 사용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 B는 단열이 정말 중요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아래쪽 가림막도 올리게 되고
후면 어닝도 문을 닫았을 때 아래쪽으로 걸어서 닫아 놓게 되면 바깥 문에서부터 가림막만 2개가 안쪽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단열 측면에서도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열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후면도 안쪽인데요, 철판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스웨이드 소재 같은 것으로 안쪽 마감이 돼 있어서 단열에 있어서도 신경을 썼다고 생각이 들고, 안쪽에 앉아 있을 때는 살이 여기 닿는 부분이라서 촉감 좋은 것들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마감을 상당히 깔끔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 창 같은 경우는 지금 열 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옵션 사항으로 알고 있고 기본은 열리지 않는 창문이라고 하니까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 공간 쪽에서 또 하나의 옵션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침실 공간 쪽에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테이블을 기본 제공해 주고 계신데, 이 테이블 대신에 여기에 TV 거치대를 설치하실 수가 있어서 TV 거치대를 여기서 설치하신다면 바깥쪽에 앉아서 여기 TV를 놓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TV의 방향을 거실 안쪽으로 한다면 거실 앞쪽에 앉아서도 TV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옵션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12V 시가잭 단자, 그리고 USB 단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후면 수납함에 조명 스위치도 마련되어 있고요, 가장 아래쪽으로는 히터 및 에어컨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히터 바람이 나오게 되면 냉기가 많이 들어오는 후면 도어 쪽으로 뜨거운 바람을 쏴줄 수 있기 때문에 난방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면 도어 쪽에는 자전거 캐리어를 옵션으로 설치 가능하시고, 자전거 캐리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전거 캐리어용 수납함도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150L 용량의 제품인데 자전거 캐리어와 수납함까지 같이 선택해서 적용하신다면 좀 더 많은 짐들을 수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스피아 GT에는 하부 보강 옵션이 있는데요, 코일 스프링과 B&L사의 쇼겁쇼버가 적용되기 때문에 하부 보강 옵션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인데요, 여기에는 청수주 입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물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피아 GT는 청수통 용량은 130L, 오수통 용량은 90L고요 카세트 토일렛 적용이 되어 있는데 19.3L 용량입니다. 동파 방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수통에 열선을 제공하고 있어서 5도에서 20도 사이로 계속해서 열선을 통해서 온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동파에 신경을 썼고요, 호수들도 모두 다 보온 단열재로 마감을 했다고 하고,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식용호수를 사용하느냐도 소비자분들이 많이 체크하시는 부분인데 일본산 식용호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수와 오수 모두 전동 드레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버튼만으로 물을 다 비워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수동 드레인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청수 드레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밸브를 여시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오수통 수동 드레인은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가 제공이 돼서 차량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든지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수월하게 물을 비워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 설계한 것 같습니다. 운전석 옆으로는 데포드사의 19.3L 용량의 카세트 토일렛이 제공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OG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실 냄새 안 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는 보시는 것처럼 블루 색상과 화이트 색상으로 전체적인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산뜻한 느낌이고 손잡이 같은 것들은 또 가죽 마감이 되어 있어서 감성에도 신경 쓴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 내부 설명드리면서 꼭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모카 RV에서는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캠핑카는 구입하고 나면 일반 차와 다르게 알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데, 이렇게 훌륭하게 책자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제조사를 처음 봐서 이런 디테일들에 신경 쓴 모카 RV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르노마스터의 실내는 절대적으로 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뒤쪽 거실 겸 침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명 정도가 앉아서 식사하시거나 노트북 하시거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레이아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쿠션을 빼내주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빼내주시게 되면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게 되면 3분 정도가 편하게 둘러앉아서 식사하시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실 공간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거실 공간을 썼을 때는 이 뒤쪽은 이렇게 양쪽에 두 분이 쓰시는 테이블과 한 명이 편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키가 176인데 침실 공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쪽으로 이렇게 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누웠을 때에도 발끝이 닿는 상황에 누워본다면 머리 쪽으로 공간이 있어서 누워서 쉬시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 차량은 4인 탑승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앞쪽에 3분이 앉으시고 뒤쪽에 1명이 앉을 수 있는 게 분명한 장점인데요. 이 뒤쪽 등받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뒤쪽에 각도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이 앞보기로 앉아 가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거실 공간 만들었을 때도 여기 앉으시는 분은 등받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앉으신다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침대 변환을 위해서는 테이블 상판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 홈에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맞춰서 끼워 주시면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요.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옆쪽에 있는 쿠션들을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서 끼워 주시고, 빈 공간에는 별도로 제공되는 긴 쿠션 하나를 이쪽에 끼워 주시고, 나머지 공간에는 이렇게 함께 제공되는 쿠션 2개를 끼워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맞춰서 끼워 주시면 침대 공간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침대 변환을 하고 나면 가장 긴 곳 기준으로 했을 때 1.9m에 1.9m 길이가 나오는데요. 1.9m는 양쪽을 이렇게 파놨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누웠을 때 1.9m가 나오고, 짧은 쪽은 1.7m니까 키가 크신 분들이 이렇게 파여 있는 쪽에 누우시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짧은 쪽에 누우신다면 어른 3명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간을 설명드리면서 쿠션 소재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친환경 스웨이드가 적용이 돼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촉감은 좋고, 이 쿠션을 빼봤을 때 쿠션 두께도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쿠션감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보여드렸던 대로 총 4가지의 조합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 측면에선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차량이든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사실 좀 번거로운 것이 사실인데, 편하게 4가지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4가지의 선택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면 만족도 높은 차량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내 바닥 마감은 대리석 문양의 바닥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촉감이나 이런 것들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색상은 총 3가지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현재 보이는 화이트 톤, 그리고 우드 톤, 그리고 블랙 톤 중에 선택하실 수 있으시니까 차량 전체를 꾸미시고자 하는 색깔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상부에는 수납장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수석 쪽 가장 앞쪽은 컨트롤부라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동일한 사이즈의 수납함 2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적용하시게 되면 간섭이 있는데 저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운전석 쪽 측면도 가장 앞쪽에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부위가 있고, 그 옆쪽으로는 동일한 사이즈의 3개의 수납함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가장 뒤쪽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간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을 보여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스피아 GT는 정말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만족스러운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구의 마감이 필름으로 되어 있는데 고급감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구 끝단의 처리도 약간 좀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색감이나 조작감이나 모두 다 마음에 드는데, 그 마감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면 소비자들이 좀 더 만족하는 차량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LG의 27인치 루멘 TV가 기본 제공되는데요. 이 TV는 브라켓 자체가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각도로 TV 놓고 보시면 되고, TV 자체를 또 분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외부 테이블에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후면부에서 설명드렸던 TV 거치대 추가를 하신다면 거기로 옮겨 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V 보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뒤에 있는 JBL 4채널 사운드바 옵션 선택하시면 좀 더 좋은 음질로 TV도 보실 수 있고 음악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침실 뒤쪽으로는 후면부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테이블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요. 이 테이블은 이렇게 바깥 경치 보시면서 앉아서 차 한잔 하시거나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쪽으로 많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좌우 양쪽으로 모두 히터와 에어컨이 나올 수 있는 송풍구가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12V C가잭 단자, USB 단자, 그리고 온수매트 컨트롤러, 온수매트 커넥터가 제공이 되고, 여기에는 220V 단자, USB 단자, 그리고 전체 조명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온수매트 커넥터를 보면서 난방 시스템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피아 GT에는 에바스페커 D5가 제공이 되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제품이고 차량의 연료인 디젤을 사용을 하고 5.5kW의 난방 용량을 제공하는데요. 르노마스터의 차체를 데우기에는 충분한 연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족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온풍, 온수, 바닥 난방, 그리고 온수매트까지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토출구는 총 4개가 제공이 되는데 이 양쪽에 2개, 아까 뒤쪽 보여드릴 때 보여드렸던 토출구, 그리고 거실 공간으로 앉았을 때 다리 있는 쪽에 하나에서 총 4개의 토출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은 제가 촬영하면서 온기를 느껴봤는데 상당히 따뜻하기 때문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온수매트는 2인 온수매트가 기본 제공이 되는데요. 이 큰 온수매트가 싫고 나는 혼자서 사용하는 온수매트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1인용 온수매트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시니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으로는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미스터 캠퍼 차량에 적용돼 있던 복사 난방을 위한 히터 패널이 제공이 되는데요. 에바스페커 D5를 도와서 같이 난방을 할 수 있고 혹시나 에바스페커가 고장이 났을 때에도 공간을 데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전체적 디자인이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이 패널이 그냥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약간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히터 패널은 마이너스 옵션으로 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난방 시스템 설명드렸으니까 냉방 시스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피아 GT에는 DC 에어컨이 기본 제공이 되는데 차량 내부에 설치가 되지 않고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스페이스 모빌리티의 DC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용량은 2kW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용량으로 봐서는 부족함은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DC 에어컨은 용량에 대비해서 시원하지 않다는 평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히터와 토출구를 공유하는데 히터 토출구 4개는 난방이 균일하게 나오는데 반해서 에어컨 토출구 2개는 뒤쪽에 있는 토출구 2개에서 집중적으로 바람이 나온다고 하니까 생활공간 쪽으로 좀 더 냉기를 많이 보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 살펴보면서 워크스루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이는 곳이 워크스루 통로인데 외부에 비가 온다거나 밖이 춥다거나 하면 운전석에서 돌아 나와서 출입구 쪽으로 오는 것이 상당히 귀찮을 수 있는데 스피아 GT에는 이렇게 워크스루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어서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워크스루가 가능하게 해뒀습니다. 제 덩치가 그렇게 작지 않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몸을 넣어 봤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워크스루 하시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이 공간에는 이렇게 단열을 위한 가림막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닫아놓고 사용하시면 앞쪽으로부터 오는 냉기도 막아줄 수 있어서 디테일하게 잘 설계한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은 크지 않은 차체에서 최대한으로 공간을 뽑아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싱크볼 쪽에는 대리석 덮개를 마련해둬서 조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뒀고 옆으로는 이런 확장 테이블도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올려놓고 사용하신다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싱크볼은 대리석 상판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넓고 깊은 싱크볼이라서 물튀김은 전혀 없을 것 같은 공간이고요. 수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타입이라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싱크볼 앞쪽으로는 양념장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전자레인지 스위치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인버터를 켰을 때 전자레인지가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돼서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셨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옆으로는 워터펌프와 그리고 오수 청수 드레인이 있는데요. 물을 사용하는 곳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는 좋아 보입니다. 싱크볼 아래쪽으로는 오수 게이지, 청수 게이지, 그리고 USB 단자, 12V C가잭 단자, 220V 단자, 그리고 인버터 스위치까지 자리하고 있는데요. 청소호수 게이지는 사실 눈높이 쪽에 있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전기 단자 같은 경우에도 한 곳에 깔끔하게 모두 모아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싱크볼 위에서 전기 포트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전선 같은 것들이 이쪽에 연결이 돼서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컨센트가 여기 꽂히게 되면 사람 몸에 부딪힐 수도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싱크볼 위쪽 공간에 이런 단자들이 좀 마련된다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인버터도 전체 컨트롤하는 부위 쪽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모르는 어떤 동선을 생각을 하셔서 분명히 하셨을 텐데, 제가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는 상당히 큰 수납한 공간이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 냄비나 이런 것들 수납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 같은데, 작은 차체에서 큰 수납 공간 제공되는 것은 분명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이런 수납한 공간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SK매직의 20리터 전자레인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프로캠프사의 50리터 냉장고가 기본 제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모두 문을 열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아래쪽의 냉장고는 워크스루 공간을 사용 안 하신다면 추가금 없이 98리터 용량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는 굳이 워크스루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 용량을 좀 더 키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위쪽으로는 맥스팬이 기본 제공되는데요. 스피아지티는 주방 공간이 앞쪽에 있어서 환기를 시킬 만한 창이 없는데 바로 위쪽에 맥스팬을 기본 제공해 주기 때문에 환기에 있어서는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는 차량의 출입구가 있는데요. 차량 출입구 도어 손잡이가 여기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르노마스터의 도어 손잡이는 당연히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쪽에 사이드 테이블 같은 것들을 모두 제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막혀 있고, 그래서 별도의 손잡이를 여기 마련해 주고 있는데요. 정말 사용하기 좋은 곳에 큼지막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성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입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도어는 이렇게 템버 도어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물튀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자유롭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공간 자체는 샤워할 때 성인 남성 한 명이 몸을 움직이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라서 좁은 차체에서 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은 높이가 재봤을 때 180cm 정도 나오는데, 제 키가 176이라서 저는 쓰는 데에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키가 190cm나 크신 분들은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쓰실 때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스위치로 켜고 끌 수 있는 등이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샤워용품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별도 제공되고요. 위쪽에는 환기팬이 기본 제공되는데, 안쪽에 습기 차거나 냄새 빼낼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카세트 토일렛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앉아본다고 한다면 앞쪽으로 무릎 공간이 정말 많이 남기 때문에 볼일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 변기입니다. 또 안쪽에는 이렇게 샤워기가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거울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안에는 수건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수건 2단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충분히 제공됩니다. 화장실에는 유일한 옵션 하나가 있는데요. 보셨다시피 안쪽에는 세면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고정식 변기를 제거하고 이동식 변기와 세면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30만원의 가격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샤워실에는 배수구도 아래쪽으로 2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물빠짐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컨트롤 패널입니다. 스피아지티에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곳에 좀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한데요. 조수석 쪽 측면에는 적상계 MPPT 컨트롤러, 아래쪽에 조명 스위치, 디머 스위치 마련되어 있고, TV 스위치, 인버터 스위치까지 여기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전석 쪽인데요. DC 에어컨에 컨트롤러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에바스페커 컨트롤러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서 냉난방은 컨트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피아지티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땠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남부지방에서 큰 이슈를 일으키고 수도권에 런칭할 만큼 분명히 훌륭한 차량이라는 게 느껴졌고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은 차량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을 차량 안에 집어넣었고, 그 아이디어들을 또 완성도 높게 구현했다는 게 있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분명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에 기본 제공되는 시스템들도 부족함이 없었고, 단열도 훌륭하게 돼 있어서 기본기에도 충실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제가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구의 마감이 좀 아쉬웠던 것, 그런 점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어서 조금은 정돈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된다면 더욱더 훌륭한 차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도 정말 길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디테일이 퀄리티라는 생각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영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